안녕하세요. 리뷰하는 메이커 만들입니다. 맥OS의 생태계로 들어온 지 1년이 이제 좀 지났는데요. 맥북을 사용하는 유저는 이제 날이 갈수록 늘어가는데 아마 100% 맥OS만 사용을 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맥북의 디자인을 원하지만 이제 맥OS는 너무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심한 경우 아예 부트캠프에 윈도우만 사용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정도니까요. 우리나라 인터넷 환경이 윈도우 위주의 환경으로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맥OS만 사용하기에는 이제 좀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맥북을 이제 초반에 구매를 하시는 분들이 항상 처음에 하는 생각이 윈도우를 어떻게 설치하느냐 일 거예요. 맥북에서 윈도우를 설치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부트캠프를 통해서 윈도우를 설치하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로 패러럴즈라는 프로그램을 구매를 해서 윈도우를 설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처음 맥북을 사용을 했을 때 부트캠프에 윈도우를 설치를 해서 사용을 했었어요. 하지만 윈도우에서 맥으로 전환을 할 때 계속 재부팅을 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너무 불편해서 저는 그 이후에 패러럴즈를 구매를 해서 지금까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부트캠프보다 패러럴즈가 훨씬 더 사용성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영상을 진행을 하면서 차차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부트캠프의 장점은 가상 윈도우가 아니라 이제 PC 자체의 OS에다가 이제 윈도우를 설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패러럴즈보다 상대적으로 PC의 성능을 그대로 다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패러럴즈보다 상대적으로 좀 더 빠르다는 거죠. 그리고 부트캠프 같은 경우는 맥에서 정식으로 지원을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다른 추가로 드는 비용이 없습니다. 사실 제가 생각하는 부트캠프의 장점은 이 정도가 끝이에요. 이 부분이 이제 OS를 사용함에 있어서 가장 큰 장점이 되겠죠. 그리고 부트캠프의 단점은 맥과 윈도우를 이제 전환을 할 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재부팅을 했다가 껐다가 켜고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이게 처음에는 사용해보지 않으면은 이게 뭐가 불편하냐 하실 수 있지만 그 정도는 감수할 수 있다 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게 사용해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의 경우 정말 너무 불편해서 이제 사용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윈도우를 이제 켜기가 싫어져요. 예를 들어서 맥OS를 잘 쓰고 있다가 잠깐 윈도우를 사용을 해야 될 상황이 왔을 경우 5분만 하면 되는데 컴퓨터를 껐다가 다시 윈도우를 켜서 그 일을 처리를 하고 맥으로 돌아왔을 때 대략적으로 5분만 하면 되는 작업을 10분 정도가 소요가 되는 거죠. 그리고 체감상으로는 그 이상 10분 이상으로 체감이 될 정도로 불편하게 다가왔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하나의 PC에 두 개의 OS를 설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량이 그만큼 더 많이 들어요. 이전에 제가 사용했던 맥북은 맥북 프로 13인치 256기가 모델이었는데 부트캠프로 두 가지 OS를 설치를 해두니까 용량이 너무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저는 부트캠프를 사용하면서 좋았던 점보다 불편하게 다가왔던 점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패러럴즈로 갈아타게 되었는데 패러럴즈의 장점은 가상 윈도우를 이제 실행을 하기 때문에 재부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 응용 프로그램에서 패러럴즈를 실행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윈도우가 실행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맥북의 파일들을 이제 함께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패러럴즈의 윈도우 바탕화면에 제 맥북에 있는 바탕화면과 같은 파일들이 그대로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얘네를 스택을 풀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파일들이 여기에 그대로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OS를 따로 이제 독립적으로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맥OS의 윗단에 이제 프로그램으로 설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이 가능한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부트캠프와 다르게 두 개의 OS를 설치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트캠프에 비해서 큰 용량이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일반 유저들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지만 패러럴즈는 윈도우 외에도 다른 가상 OS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민트 리눅스, 안드로이드, 페도라 이런 식으로 윈도우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OS를 올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장점은 이 정도로 하고 패러럴즈의 단점에 대해서 한번 말을 해봐야 되겠죠? 패러럴즈의 단점은 먼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부트캠프의 장점에 반하고 있습니다. 가상 윈도우를 여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상대적으로 가상 윈도우라는 게 이제 CPU의 성능을 100%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없어요. 말 그대로 가상 윈도우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트캠프에 비해서 조금 느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 고사양의 프로그램들, 뭐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설계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툴 같은 경우는 패러럴즈로 구동을 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의 경우, 제가 사용하는 무거운 프로그램의 경우 전부 다 맥에서 돌아가고 있고요. 저는 맥과 윈도우의 사용 비율이 9.5 대 0.5일 정도로, 윈도우가 0.5일 정도로 윈도우의 사용 빈도가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저에게는 단점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처음 설치를 하게 되면은 맥북과 윈도우의 키 배열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불편함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 중에 제가 제일 애를 먹었던 거는 이제 한영키인데, 다들 아시다시피 맥북에는 윈도우 키에 있는 한영키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은 Alt키로 이제 한영 전환을 하게 되는데, 패러럴즈를 처음 설치했을 때 Alt키로 해서 한영키가 먹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지?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검색을 해서 찾아본 결과 조금의 세팅만 변경을 하면은 이제 맥북과 똑같이 탭키를 이용해서 한영 전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떻게 해결했는지,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다음 영상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패러럴즈 자체가 유료 앱이기 때문에 적지 않은 돈을 지불을 하고 이제 구매를 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패러럴즈를 정말 잘 만족을 하고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크게 돈이 아깝거나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한테 패러럴즈가 주는 단점은 이제 이 정도인데, 사실 제가 단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 거지 이 단점들이 저에게 느껴지는 부분은 아니었어요. 왜냐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윈도우의 사용 빈도가 정말 낮기 때문에 패러럴즈 정도의 속도만 가지고도 정말 충분히 윈도우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종합해서 어떤 분들이 부트캠프를 사용을 해야 되고 어떤 분들이 패러럴즈를 사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윈도우를 주로 사용을 해야 되고 사용을 하는 프로그램, 설계 프로그램이라든지 소프트웨어 아니면 게임, 이런 무거운 프로그램들이 맥북에서 지원을 하지 않는다, 꼭 윈도우를 사용을 해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부트캠프를 설치를 해서 무거운 프로그램들을 이제 100%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해요. 자, 그리고 반면에 나는 맥북이 이제 편하고 문서 편집할 때도 맥북을 쓰고 내가 사용하는 무거운 프로그램, 설계 프로그램이라든지 소프트웨어, 게임 등 이런 프로그램들이 다 맥북에서 돌아간다 라고 하시는 분들, 그런데 국가정보 사이트 이런 정도만 이제 윈도우를 사용하면 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패러럴즈만 설치를 하셔도 충분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패러럴즈가 어느 정도 속도가 나오고 어떤 사용성을 가지면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는 다음 영상에서 제가 자세하게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부트캠프와 패러럴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저는 하루빨리 우리나라에서도 100% 맥OS만 가지고 사용을 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